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학년도 수능수학 가형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처음에 할 일은 꼼꼼한 문제 파악이죠. 그러면 꼼꼼한 문제 파악, 그러니까 꼼꼼한 문제 파악이라는 것은 조건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몇 개의 조건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번 fx는 1-의 절대값의 x-t이고 x-t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같다. 일단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2번 어떤 홀수 k에 대해서 gt는 이런 식을 만족한다. 3번 조건은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GT가 T는 알파에서 극소이다. 4번 조건 나왔는데 극소라는 것은 일단 미분을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G 알파가 0보다 작다. 5번 조건 있고 알파가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있는데 알파 i가 1부터 m까지 해서 이걸 다 더하면 45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알파 1, 2, 3를 구해서 G 알파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값을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합하면은 어떤 사실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번 조건이죠. 1번 조건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1번 조건은 fx가 이렇게 범위가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t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fx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fx를 이렇게 바꿨는데, 즉, fx는 x의 범위가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는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다음에 x의 범위가 t보다 작거나 같고 t-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의 범위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어떤 홀수 k에 대해서 gt 이거 세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t의 범위를 나눠서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t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t가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있을 때, t가 k 플러스 8보다 클 때, 세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t가 k보다 작을 때, t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t가 k보다 작을 때는 fx가 t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t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에서만 요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x-t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t를 구할 때 t가 t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만 구해주면 됩니다. 요 사이만 구해주면 돼서 k부터 t 플러스 1까지 범위로 나타내주면 되고, 두 번째 t가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있을 때는 t-1부터 t까지,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주면 될 겁니다. 세 번째 t가 k 플러스 8보다 클 때는 k-1이 k 플러스 8보다 작을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k-1부터 k 플러스 8까지 이렇게 해서 이 gt를 세 개의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gt를 세 개의 식으로 나눠줍시다. 자, 그러면 gt를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k부터 t 플러스 1까지 f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dx로 됐고, 두 번째는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fx 곱하기 파이 코사인 파이 x dx가 됐고, 세 번째는 t-1부터 k 플러스 8까지 f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dx가 됐습니다. 그래서 gt는 이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gt를 구하고 난 다음에, 자, 이 gt에 대해서 다음 4번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조건은 gt가 t는 알파에서 극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GT가 있는데 이것이 T가 알파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알파 값을 구해보려면 일단 어떻게 해줍니까? 먼저 이 첫 번째 이 식 있죠? 이 첫 번째 식을 한번 이 식에서의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첫 번째 식에서 극소값을 구하려면 일단 얘를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극소가 생기는지 그리고 t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의 식을 써보면 일단 fx 대신에는 1-x 플러스 t라는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x의 값은 t보다 큰 겁니다. x의 값이 t가 왜냐하면 k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이 k와 t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x 값은 t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fx 대신에는 이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서 k에 t 플러스 1에서 1 플러스 t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미분할 때는 이게 앞미분, 뒷미분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을 미분하면 그냥 t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미분, 뒷미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미분하는 것을 구해서 식을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GT를 미분해서 구해봤더니 이 식들은 이렇게 이건 범위를 생략했습니다. 이 뒤에는 dx를 생략했고 그래서 코사인의 인테그랄에 여긴 범위가 k부터 t 플러스 1까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값이 이런 어떤 식이 나왔고 두 번째 이거 뒷미분 해줘서 대입을 했더니 1 플러스 t의 코사인의 파이의 t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미분하면 여기다 x 대신에 t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을 했더니 t 플러스 1의 코사인의 파이의 t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식과 이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식과 이식을 없애주면은 결국 이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을 0이라고 보고 일단 이 t의 값이 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하면 8분의 1에 사인의 파이 x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 x 대신에 t 플러스 1과 k를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죠. 즉 사인의 파이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의 k가 되죠. 이와 같은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사인의 파이 k인데 이 값은 뭐가 되죠? k가 홀수일 때 이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사인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사인의 파이 그냥 k파이라는 것은 주기가 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인의 k파이라는 값은 얘가 홀수라면 그러면 1일 때니까 0 항상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의 파이 t 플러스 파이 그러니까는 이 사인의 파이 k가 0이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인의 파이 t 플러스 파이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인의 파이 플러스 파이 t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t가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t도 0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이 t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사인 그래프는 아까 여기서 0, 1, 2에서 다 0이 되는 거니까 파이 t라는 값은 n파이라는 정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g't가 0이 되는 값은 결국은 t가 정수일 때 g't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in 파이 t라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과연 t가 어떤 수일 때 극소 혹은 극대값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인의 파이 t의 그래프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사인의 파이 t의 그래프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런 그래프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t 이 식이 이거의 그래프 모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t라는 것은 이거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값이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입니다. 그러면 이 값의 부호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이 GT의 그래프 모양은 감소, 플러스에서 증가, 여긴 감소, 증가가 돼서 결국 1에서 극소가 되고 또 3에서 극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t는 정수에서 이거는 극값을 갖게 되는데 그 정수 중에서 135라는 홀수에서 그러니까 t가 홀수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t는 홀수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죠. t가 홀수라는 조건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t가 홀수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 알파가 홀수라는 거죠. 그럼 알파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합인데 이건 홀수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알파는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등차수열의 합이 45가 되도록 알파를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은 알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알파 플러스 2. 이거는 뭐 일반화 시켜서 구할 수도 있고 그냥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4. 네 번째 항은 알파 플러스 6. 다섯 번째 항은 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보니까 이거 4 더하기 6은 10이고 2 더하기 8은 10이고 알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얘가 45가 나오는 알파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이것의 합이 45가 되는 알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더하기를 바꾸면 얘가 4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이건 5알파가 25니까 알파는 뭐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알파 값은 5.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는 알파는 일단 5가 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5가 나왔습니다. 알파가 5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알파 1부터 알파 m은 5부터 시작해서 어떤 값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바로 5, 7, 9, 11, 13 이렇게 5개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 7, 9, 11, 13 이걸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K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G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GT에다가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5부터 차례대로 13까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G5는 어떻게 구해지죠? 먼저 G5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G5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그 K 값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K는 이미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K를 1이라고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K가 1이라고 결정하면 여기가 1부터 9까지게 되죠. 9까지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이고 지금 G5라는 것은 T가 5니까 여기다가 이 fx라는 식을 봅시다. fx라는 식은 fx를 다시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는 fx는 만약에 t가 5라면은 1 마이너스 절대값의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식 fx 대신 이걸 쓸 수 있고 반대로 x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0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G5는 어떻게 됩니까? G5라는 것은 결국은 x-5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이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5와 x 사이의 크기가 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식은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이 식의 범위를 나누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눠진 범위에서 그 x-5의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값과 이 값은 모두 뭐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G5는 이것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G7을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합시다. G7이나 G9도 거의 비슷한 게 가는데 G1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G의 11을 구해봤더니 11은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되는데 이 11이라는 것은 여기서 fx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fx라는 것은 인테그랄 얘는 1 마이너스 절대값의 x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x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11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G11이라는 것은 범위가 1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이 x와 이 사이에 있는 x와 11의 절대값은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나오죠. 그러면은 G11이 0이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모순이 생깁니까? 바로 G알파가 0보다 작다의 모든 알파라고 했는데 G알파가 0보다 작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은 모순이 생긴 이유는 K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K를 구해줘야 되는데 K를 5라고 결정하면 5부터 5 더하기 8이 13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5부터 13 K를 5라고 결정하면은 5부터 13까지 G5부터 G13까지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5일 경우 GT라는 것은 인테그랄 5부터 13까지 되고 이것이 fx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k를 5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G5부터 G11까지 한번 13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G5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6부터 13까지의 범위는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것이, 이런 범위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7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G의 7은. 이렇게 범위를 나눠줬을 때, 여기에서도 이 5부터 6까지 이 값이나 이 값은 모두 0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이거 두 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G9랑 그 다음에 G11이랑 그 다음에 G13까지 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G5부터 G13까지 구해봤는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이 범위와 그 다음에 6부터 7까지 범위, 7부터 8까지의 범위 8부터 9까지의 범위, 9부터 10까지의 범위, 10부터 11까지, 11부터 12까지의 범위, 12부터 13까지의 범위 이런 범위들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차근차근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G5를 계산을 해보니까 G5는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1에 x-5 이거는 t 대신에 5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대입해서 이 식을 써주고 dx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써서 정리를 해주니까 5부터 6까지 6-x의 코사인 파이 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배를 해서 5부터 6까지 6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x 코사인 파이 x가 돼서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이것은 그 코사인 파이 x 그래프와 그다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5부터 6까지는 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x 코사인 파이 x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일단 5부터 6까지니까 이 파이 x의 주기가 일단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9,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데 5부터 6까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 나옵니까? 0이 되죠. 그래서 5부터 6까지 이 코사인 파이 x 값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부터 6까지 x의 코사인 파이 x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8분의 1에 x의 사인의 파이 x의 5부터 6까지 되고 여기는 5부터 6까지 8분의 1의 사인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에다 6을 대입하면 사인의 파이 x의 주기가 2파이죠. 그러면 주기가 2인데 6을 대입하면은 사인의 6파이고 사인의 6파이 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리고 5를 대입하면 사인의 5파이인데 사인의 5파이의 값도 얼마입니까? 바로 0이 되죠. 여기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리고 사인의 값은 정수일 때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만 잘 계산을 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써준 것을 봅시다.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파이분의 1에 사인의 파이 x를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일단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나오고 코사인 파이 x 나오는데 여기다 6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뺍니다. 코사인 6파이는 여기서 얼마입니까? 1이죠. 그리고 5를 대입하면 코사인 5파이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빼니까 플러스 1 돼서 2가 됩니다. 그래서 5부터 6까지 이 G5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2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G7과 G9와 G13까지 구해보면 되는데 G7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6부터 7까지 적분을 하면 되고 G7부터 8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5부터 6까지 적분하나 7부터 8까지 적분하나 적분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6부터 7까지 적분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6부터 7까지도 여기서 보면 6부터 7까지 그러니까 0 되고 그 다음에 2가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즉 이거의 값이 몇 개 있다는 겁니까? 몇 개의 같은 값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것이 8개의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식을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더해서 보면 더하기를 하면 G5부터 G13까지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G부터 13까지 값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구하는 건 K에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이것은 지금 이 G5부터 G13까지 합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 K가 5가 되고 파이 제곱 이거 계산을 하면 얘는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되는 거니까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풀이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일단은 중요한 사실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t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t의 값의 범위를 결정해서 gt를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gt가 세 가지 식으로 나눠졌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에서 이 x-t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말을 이용해서 gt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gt가 나눠졌으면 이 첫 번째 요 gt, 요 사실에 의해서 이 t의 값을 결정할 수 있는데,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첫 번째에서 만약에 확인됐다면,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t가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뭐 5부터 시작하는 홀수구나 그래서 알파의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했으면 요 다섯 번째 조건인 g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이 사실이 왜 나왔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K를
1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순됨을 이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K가 그래서 K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K가 5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쭉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